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개학 첫날부터 결석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저희 반에 안 온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수업을 하는 분위기.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으로 결석하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달리 직장인은 아프더라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유급 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데다 격리 의무 해제로 정부의 한시적인 유급 휴가 지원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출근이나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39.5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강제로 출근하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차를 강제로 사용하라. 규정 공백으로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의료계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병가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제 집단 발병 사례들도 사실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프면 쉰다라는 부분들이 정착돼야 된다 그랬는데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갑자기 이제 예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확산세를 더 지켜본 뒤 질병관리청 등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파리올림픽 얘기가 아니고요. 자,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이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요즘에 대유행, 재유행까지 우려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환자들 많이 늘어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 국내 코로나 입원 환자가 7월 한 달 사이에 5배로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 한 달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소위 코로나 유사 증상 환자가 늘어서 지난주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환자 중에 한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환자가 늘었고, 그 코로나 환자가 늘면 그 중에 폐렴으로 해서 중증으로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이 2, 3주 전부터 늘었습니다.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 사망자가 생기는. 그래서 지난 7월 한 달 내내 이제 급격하게 늘었고, 현재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치료 제도 그리고 격리 병동도 굉장히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덩달아서 많이 감염되니까 진단 키트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코로나는 건강한 성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60세 이상 또 당뇨, 심혈관, 만성 질환자, 암 환자, 면역저하 환자는 중증으로 이제 입원하거나 일부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은 꼭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환자가 늘다 보니까 진단 키트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양성으로 나와도 항바이러스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어제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몇몇 군데에서 항바이러스제가 품절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예전처럼 다시 품절 대란 일어나서 줄 서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자, 이번에 코로나가 걸린 분들 보면은 일반 독감이나 냉방병 앓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데 이번 코로나는 좀 어떻게 증상이 좀 다릅니까?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주로 KP3 변이라고 해서 이제 2021년 11월에 남아공에서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의 아마 증손자 정도 되는 굉장히 변이가 계속 돼가지고 변이의 변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특성이 전염력은 빠르고 증상은 가볍고 그러나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사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KP3 바이러스도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불감증에 있어요. 별거 아니다. 나는 안 걸린다. 맞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어도 검사 안 받고. 근데 심지어는 검사 받으려고 병원을 검사하는 데를 찾기도 어렵고 설사 양성이 나와도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 찾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한여름에 코로나 유행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느리라고 이제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지만 폭염에 가까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좀 추울 때
좀 그럴 때 많이 걸리는지 알았거든요. 네. 이 계절하고 상관이 없나 봅니다. 이제 독감은 우리가 겨울에 주로 유행하지만 계절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4 내지 6개월마다 유행을 해서 주로 겨울철과 여름철에 지난 우리가 2020년부터 한 지금 5년째 코로나 네. 겪어왔지만은 7, 8, 9월에 코로나 계속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름에도 유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4 내지 6개월마다 출현하고 또 백신을 맞거나 걸려서 생긴 면역이 또 4 내지 6개월 지나면 항체가가 떨어져서 방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 내지 6개월마다 유행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철에 유행하는 패턴이 당분간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까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좀 오미크론의 뭐 증손자 정도 된다고 하셔서 뭐 쉽게 걸리지만 또 쉽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새 좀 들어보면은 예전보다 이 코로나 걸리면 더 세고 아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파력, 뭐 중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P3에 대해서 뭐 특정해서 연구는 안 돼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오미크론 범주기 때문에 전염력은 빠르고 일반적으로 중증도는 낮다. 그렇지만은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폐렴이나 기저질환 악화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앓고 나서도 롱코비드라는 후유증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네. 두 얼굴의 바이러스입니다. 두 얼굴의 야누스 바이러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성인에서는 진짜 가볍게 한 일주일 정도 기침 재채기하고 낫는 별거 아닌 감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65세 이상이라든지 당뇨, 심혈관, 암 환자, 기저질환자에서는 중증 폐렴으로 해서 입원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악마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게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 코로나 안 걸렸어도 가볍게 앓고 문제 없어. 그렇지만 집에 가서 조부모나 주변에 그렇죠. 만성병 환자들 퍼뜨려서 제일 위험하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 한번 코로나에 걸렸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감염됐을 경우에는 좀 통증이 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사실인지 오해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지금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거나 또는 코로나를 걸렸거나 코로나 2-3번 걸린 분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백신도 맞고 걸리기도 하고 이런 그 면역이 자연 감염이나 백신 면역으로 생긴 분들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낮춰줍니다. 현저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지금 사망자는 현저히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고위험군에서 그럼 백신 맞고 걸려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안 걸리거나 안 죽는다, 중증으로 안 간다. 그걸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분들은 면역 노화가 있기 때문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아도 생긴 면역이 잘 안 생기거나 생긴 면역이 빠르게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면을 가진 야누스 바이러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염력이 있다.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걸려서 주변의 어르신이나 만성병 환자, 암 환자, 면역저하 환자에 퍼뜨릴 수 있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주변을 위해서도 이제 본인이 건강해야 되고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겠죠. 예. 그렇다면요. 일단은 뭐 재유행, 뭐 대유행 단계로 갈 수 있다. 이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제로 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걸릴 수 있습니다만 백신을 좀 하나씩 다시 좀 차분하게 맞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거리두기나 마스크 의무화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고령자나 고위험군들은 대중교통기관 에서 실내에서 산밀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밀폐된 환경 내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하는 네. 이 상황이 코로나 잘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군들은 마스크 착용을 좀 권고하는 거고요. 예. 의료기관, 특히 요양병원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퍼져서 이제 뭐 그 제한을 하고 면회도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의료진이나 방문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 시기는 아니에요. 이제 10월에 돼야 JN1이라고 하는 이제 백신 접종이 아마 10월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백신 접종은 답은 아닙니다. 네. 서울의 한 대형 약국을 찾아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코로나 키트 있어요?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약국은 재고가 충분한 대신 가격이 올랐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공장에서 이제 높은가요. 그전에는 코로나가 없어졌잖아요. 7월 첫째 주 91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마지막 주엔 464명으로 최근 4주 사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KP3입니다. 이전 백신으로 획득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많고 KP3에 감염되면 두통과 오한, 콧물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와 관련해선 아직 알려진 것이 없는 미지의 바이러스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에 신규 백신을 도입해 65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